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정입니다. 자,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진 때문에 이제 수능이 일주일간 연기가 됐고 또 수능 시작하기 10여 시간 전까지도 여진이 있어서 그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포가 대단했죠. 네, 그래서인지 올해 수능 시험장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달랐다고 하는데요. 단골 응원동이었던 북과 꽹가리는 자취를 감추고 대신 그 자리를 핫팩과 따뜻한 차가 대신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작은 소음과 진동에도 불안감을 쉽게 느끼는 수험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제 수험생들 시험 보는 당일에도 규모 2.0 정도의 지진이 4차례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경미해서 다행히도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자, 아무쪼록 수능 준비하랴 그리고 지진 걱정하랴 몸과 마음고생했던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결과는 이제 좀 나오려면 기다려야겠지만 네네.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요. 오늘도 저희는 힘찬 정보 안고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 보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유혜인입니다. 오늘 출근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려 쌓인 곳이 많은데요. 특히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된 곳이 있으니까요. 미끄럽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나만의 겨울나기법, 보온법 고려하면서 이번 겨울 따뜻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밤부터 서해안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오늘 새벽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호남과 경북 서부에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는 오늘 아침부터, 그 밖의 지역은 낮부터 차차 그치겠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시간도 길고 기온도 낮아서 내리는 눈이 그대로 쌓여 최고 5cm가량이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빙판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야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영하 2도, 낮에도 크게 오르지 못해 3도 선에 머물겠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영하 3도로 시작하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눈이 내리는 가운데 대기는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대구가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6도, 전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겨울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눈비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까지 영하권을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생활지수 살펴보시면요. 빨래와 운동, 세차하기에 나쁜 날씨입니다. 특히 눈이 내려 쌓이기 때문에 세차는 다음 기회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피부 지수는 보통입니다. 영양크림을 잘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피플앤 이슈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며칠 전에 이제 첫눈이 내렸습니다. 모두를 설레게 하는 그런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됐는데 네. 문제는 눈이 내리면 이제 안타까운 눈길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 소식이잖아요. 네. 사고 소식. 예, 차량 25대가 어제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한 11시 반, 12시 사이였었는데요. 이 전북 임실군의 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사이에서 무려 25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사고 원인은 눈길 사고로 판명이 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뒷차가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번 사고는 앞차가 눈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돌았고 예. 네. 그 뒤로부터 이제 25대 아이고. 차량들이 계속 받게 됐었다는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뭐 팔도 부러지고 중경상 환자들은 있었지만 네. 이 생명을 잃은 사망자는 이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정확한 사고 원인 현재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런데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이 쌓이면 핸들 조작도 어렵고 제동도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더 큰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대설주의보가 아직도 내려진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대설주의보라는 게 하루 기준으로 적성량이 5cm입니다. 근데 5c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평균으로 5cm가 쌓인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하고 좀 지역이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경기도, 전북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특히 운전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이 금요일이어가지고 네. 저녁 때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 차라리 좀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그렇죠. 이용하시는 편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지난 18일 연결식을 올린 가운데 그 전날 유골 한 점이 추가로 발견이 됐고요. 현장 수습본부는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일파만파 이야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예. 시작은 11월 16일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11월 16일 현재 세월호에는 5명의 미수습자와 또 미수습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분들이 일단 여기서 상황을 종료하겠다. 시신은 못 찾았지만은 장례식을 치르겠다라고 16일 날 공식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18일부터 20일 날 장례를 했는데 문제는 저 17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네. 선체에서 사람의 뼈 조각으로 보이는 이제 한 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원래 저렇게 될 경우에 즉각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발견된 사실을 숨긴 겁니다. 그러면서 18일부터 20일 장례식 발인까지 마친 후에 21일 날 일부 가족에게, 미수습자 일부 가족에게죠. 네네. 뼈 조각이 한 점 발견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그 뼈 조각이 누구 건지도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은폐를 하고 완전히 장례까지 마치게 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김영춘 해양수산본부장이 이제 당시의 상황들을 브리핑을 했는데 이미 뼈 조각이 발견됐을 때 김현태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장과 이철조 수습 부본부장, 본부장이 모두가 다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네. 확인이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김영춘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후에 20일 날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해수부 전체의 큰 문제로 좀 이야기가 커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유골 발견을 은폐한 이유 이게 이제 분통을 더 터뜨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최초에 해수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희망 고문을 줄까 봐 그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뼈 조각이 나왔는데 네. 또 DNA 검사를 해서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현재 이게 참 꼭 이걸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많은 국민들은 어떤 의심을 하고 있냐면 16일 날 이미 상황을 종료하겠다라고 유가족들이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17일 날 발견이 됐는데 그럼 17일 날 뼈 조각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장례식 치르겠다는 게 번복이 되고 이게 다시 또 길어질까 봐 네. 해수부에서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예. 이제 숨긴 것이 아니냐, 이 은폐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은 참 숨긴 이유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예.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철조 본부장, 김현태 본부장 모두 보직 해임했고 네. 김영춘 장관도 이 사건 정리 후에 어떻게 자신에 대한 이것도 거취를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정치 공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인 한국당 같은 경우에 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번 한 주 또 다음 한 주까지도 굉장히 큰 문제로 퍼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철저한 진상 규명이 네.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대전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워크숍이 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환경부 주최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워크숍이 열렸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 사례를 다 공모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상자들을 뽑게 된 겁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시상식과 함께 워크숍이 열리게 된 건데요. 이번에 이제 최종 선정됐던 생태하천들을 뽑아보면 최우수상에는 이 성남시의 탄천이 뽑혔고 우수상에는 아산시의 온천천과 네. 오산시의 오산천, 장려상은
부천시의 심곡천, 수원의 서호천, 창원의 창원천과 남천 이렇게 이제 정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좀 생소한데요. 네.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렇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게 오염됐던 하천을 다시 되돌린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무작정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소독약 뿌린다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은 물고기가 뛰놀고 어. 아이들이 멱 감는 하천이다. 예, 그렇죠. 이런 소독약을 약간- 뿌리면 물고기 못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환경부가 1987년부터 시작을 한 네. 건데 이 8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하천 복원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소독약 뿌리고 아예 아우. 콘크리트로 막 길내고 아, 한강배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생각나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네. 자연 그대로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펼쳐지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에는 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체육시설을 짓는다든가 하면은 국고이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그것은 생태하천과는 이제 배척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네.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과 동식물의 공존이 생태하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곳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이제 성남시 탄천 같은 경우에는요, 2005년에 BOD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4등급에서 한 12년 만에 2등급으로 아유.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 자연이라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게 이렇게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멸종 위기였던 생물들이 속속 이 탄천 돌아와요? 다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가령 김개구리라든가 또 은어라든가 어류, 조류 같은 경우 조류는 보통 한 20종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 탄천에는 거의 70종 가까이, 67종 가까이 확 불어났다라고 해서 역시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본래대로 추구를 하면 예. 어디 있었는지 모르던 치유 능력이 이게 있네. 싹 돌아온다는 것도 네.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성남시가 최우수 하천으로 이렇게 뽑혔네요. 네. 그리고 다른 우수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우수상에 이제 뽑힌 곳이 아산시 온천천이었는데요. 온천천은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외관상 이쁘게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연으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또 시도를 했는데 이 아산시 온천천에도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없었던 네. 뭐 생물들, 뭐 새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붉은 머리 오목눈이 또 17종의 양서류들이 이제 이 온천천으로 예. 딱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오산천이죠. 여기는 네. 이제 본류와 지류를 인위적으로 말아갔던 것을 자연적으로 트게 되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맞추니까 뭐 황초롱이 멸종 위기 2급인 새죠. 이 야생생물 새매 이런 조류까지도 함께 다 돌아오고 있어서 참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 예. 생태하천 예.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네. 이제 중요한 시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쪼록 전국 각지의 하천에서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이 세계적인 성악가 폴 포츠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는데 폴 포츠가 한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 장소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스타가 된 폴포츠. 국내에서도 유명한 그가 우리말 가곡을 부릅니다. 박수가 쏟아지는 이곳은 놀랍게도 마포구의 한 교회. 지역 문화재단의 초청에 폴포츠가 흔쾌히 응했고 동네 주민들도 무료 공연에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원에서는 중세시대 의상을 입은 현악 사중주단이 등장해 깜짝 공연을 펼칩니다. 공원에 애기하고 산책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공원에서 평소에는 못 보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짧은 연주회가 끝나자 서둘러 장소를 옮깁니다. 연주자가 직접 관객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리에서 많이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귀에 들리는 음악들이 클래식이라면은 더 관심도 많아질 테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마포역 2번 출구 앞인데요. 거리에서 펼쳐지는 고품격 연주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젊음의 상징 홍대 거리에서는 클래식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시장 한복판에서도 테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공연장 밖으로 나온 클래식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채널A 이다혜입니다. 네,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죠. 뭐 짐 싸고 푸는 것도 걱정이겠습니다만 네. 요즘 많은 분들은 이사 간 뒤에 집들이를 걱정한다고 하는군요. 예,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뭘 준비해야 성의가 모일지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고민일 텐데. 그래서 맛있고 건강까지 챙긴 집들이 요리를 단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특급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색깔을 챙겨 먹어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그만큼 음식의 색깔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효능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이것에 컬러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레드푸드. 최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삼계탕에서부터 빵, 떡까지 모두 붉은색 옷을 입었으니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젊음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하게 됩니다. 붉은 열풍의 정체는 바로 홍국. 당신의 혈관 건강을 지켜줄 빨간 쌀, 홍국의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홍국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 멀리서도 눈에 띄는 빨간 쌀, 대체 뭔가요? 홍국쌀이라는 거는 이제 붉은 누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국이라는 누룩을 쌀에다가 배양을 시켜서 만드는 그 성분들이고요. 홍국은 백미에 붉은 누룩, 홍국균을 배양해 만든 분말을 주입해서 만드는데요. 홍국이라는 성분은 한 2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귀한 약재인데요. 중국에서 유방 황제가 황실 음식으로 채택했던 음식이고, 중국 황제 유방이 황실 음식으로 사용하다 우리나라에 전래됐다는 홍국. 동의보감에 의하면 홍국은 피를 잘 돌게 하고 음식이 소화되게 하며 설사를 먹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국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홍국살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액과 간의 지질 대사를 개선시켜서 각종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고지혈증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 홍국 섭취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는데요. 홍국균의 발효대사로 얻어지는 모나콜린 K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중년 건강에 적,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다는 홍국, 정말일까요? 실제로 홍국으로 10년째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장선아 씨. 40대 후반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고지혈증 판정까지 받았다는 그녀.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건강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웃음 전도사로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장선아 씨. 갱년기 우울증에 고지혈증까지 겹쳐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그녀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 예전에는 이렇게 높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낮아졌어요. 홍국을 먹고부터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완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홍국. 그녀의 건강 밥상 한번 구경해 볼까요? 먼저 쌀을 씻기 시작하는 선아 씨. 근데 쌀 씻는데 홍국은 안 씻으세요? 홍국은 씻으면 안 돼요. 홍국에 좋은 게 있는데 씻어버리면 다 나가버리죠. 홍국에 들어있는 모나콜린 K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씻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너무 적게 넣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이거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니까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쌀이랑 홍국쌀을 9대1 비율로 해요. 흰쌀과 홍국의 9대1 비율.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한 번에 다량 섭취하게 되시면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본인의 소화 능력에 맞게 드시는 것이 좋고, 기운을 내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과량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빛깔 고운 홍국밥 완성! 이렇게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10% 정도 백미에 섞어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저는 이렇게 홍국쌀이라 이렇게 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 홍국 비빔밥의 포인트는 최대한 간을 싱겁게 하는 건데요. 따로 고추장을 넣지 않고 오로지 나물의 양념만으로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뿌려주는데요. 무슨 기름을 뿌리시는 건가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이요? 네네. 고추장 대신 들기름을 넣으세요? 들기름을 넣으면 홍국쌀이랑 들기름을 같이
맛나게 비벼서 먹으면 갱년기에도 좋고 궁합도 그렇게 잘 맞대요. 고소한 향이 입맛을 자극하는 홍국 비빔밥. 맛도 맛이지만 홍국과 들기름의 영양도 찰떡궁합이라는데요. 들기름에는 18-3이라고 하는 리놀렌산, 필수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필수지방산을 많이 섭취될 경우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은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필수. 매일 30분씩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장선아 주부. 네.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해요. 운동 후 그녀가 간식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유산균 음료. 냉장고 가득 채워진 이 유산균 음료에도 건강 비법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언니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홍국살로 만든 요거트예요.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이것만 먹고 가요. 홍국살이 들어있어서 든든하고 맛도 참 좋아요. 홍국이 함유된 유산균 음료. 이제 간식도 빨간쌀 전성시대.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홍국살도 먹고 했더니 요즘은 너무 건강해졌어요. 추운 겨울,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면 정열의 빨간쌀 홍국으로 튼튼하게 지켜보세요. 뻔한 외식 메뉴들에 지쳤다?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밥상이 새로운 경영. 간단하고 편리하게 훌륭한 한 끼를 책임지는 가정 간편식. 그 세 번째 이야기. 함께 먹으니 더 좋다. 집들이를 부탁해. 집들이 음식으로 주로 어떤 메뉴를 택하시나요? 잡채, 팔보채 이런 거, 잔치 음식 같은 거. 갈비찜, 불고기, 잡채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정을 나누는 집들이. 하지만 음식 준비가 쉽지 않죠. 집들이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이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인 이 부부. 집들이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사실 그냥 하기 전부터 조금 깝깝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집들이가 사실 많이 늦어지긴 했거든요. 자, 그럼 집들이 예상 메뉴를 적어봅시다. 아이고, 어마어마한 가짓수에 예상 비용은 35만 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지금? 근데? 다 못하지. 혼자 굉장히 힘든. 집들이 과연 잘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간단히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있으면 좀. 그 저녁 안에 과연 할 수 있을지 사실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때 등장한 이들의 고민 해결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은 나에게 맡기고 집들이를 즐겨라. 김미경 요리연구가. 냉장고에 뭐 있는지 우리 볼까요? 집에 오자마자 겉옷도 못 벗고 냉장고 속 재료를 확인하는 요리 연구가. 제가 생각했던 제일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요. 네.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리 연구가와 함께 한달음에 달려 도착한 마트. 오늘 집들이 요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오늘 요리는 어떤 거예요? 오늘은 보세요. 드디어 공개! 해물 삼계탕부터 건강 만점 전골 요리까지. 그런데 이걸 언제 다 만들어요? 넉넉하게 2시간이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네, 이미 완성이 된 제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시간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바로 조리가 다 되어 있는 가정 간편식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장을 볼까요? 6가지 집들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 간편식 5가지와 채소, 해물, 고기 등등의 부재료까지 필요한 걸 다 샀는데도 가격은 약 14만 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 가격이 너무 조금 나왔어요. 예. 생각보다 적게 나왔죠.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갖고 저희가 이제 조리를 하면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풍성한 상차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평소 집들이 때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메뉴도 있는데
사실 정말 너무 기대돼요. 이걸로 어떻게 또 어떤 상차림이 될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집들이 약속 시간까지 3시간 남은 상황. 본격적으로 집들이 요리 만들기 시작! 첫 번째 메뉴는 가정 간편식 삼계탕과 시원한 해물의 만남, 해물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해동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얼어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넣을게요. 해물은 맨 나중에 넣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써 완성. 요리 하나가 진짜 금방 끝나네요. 번거롭게 따로 해동도 필요 없이 바로 냄비에 간편 삼계탕을 넣고 보글보글 한 소끔 끓여주고 나서 가리비, 낙지, 전복까지 해물을 넉넉하게 올려주면 10분 만에 해물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걸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샤브샤브를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샤브샤브보다 더 간단하고, 더 모양은 화려한 밀푀유 나베 할 거예요. 성게의 잎사귀라는 프랑스어 밀푀유와 전골을 뜻하는 일본어 나베가 합쳐진 밀푀유 나베. 아삭아삭 배추를 깔고 그 위에 깻잎 그리고 그 위에 샤브샤브용 고기를 올려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차곡차곡 계속 쌓을 거예요. 색깔도 예쁘네요. 일단 색깔이 너무 예뻐서요. 만들 때도 조금 약간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끓여질지 좀 기대돼요. 노랑, 초록, 빨강 색깔부터 눈길이 가는 밀푀유 나베.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쌓고 썰고 냄비에 예쁘게 담아주면 완성! 벌써 끝났네요. 사골 육수 사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만 해동시켜서 부으면 끝! 너무 빠른데요? 네, 벌써 2가지 다 했죠. 와. 네. 아이들을 위한 밥버거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냉동전을 으깨서 밥과 채소들을 넣고 섞은 후 중불에 구워주면 끝! 냉동전 샐러드와 중화 볶음밥까지 추가! 가정 간편식을 이용해 빠르고 쉽게! 하지만 맛과 건강은 다 챙긴 집들이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총 6가지 음식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자, 오늘 한 2시간 정도 고생하셔갖고 완성됐는데 어때요? 엄청 푸짐하고 이거를 2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직장 생활 하시고 시간 없으신데 이렇게 간편식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푸짐하게 상차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종종 오늘 집들이 잘 하시고요.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했는데요. 과연 상차림을 보고 어떤 반응일까요? 맛있는데. 되게 맛있겠어. 미리 준비해둔 밀푀유 나베에 해동된 사골 육수만 부어주면 끝! 싱싱한 채소와 고기, 사골 육수까지 들어갔으니 영양 만점! 요즘처럼 으슬으슬한 날씨에 딱이겠죠? 중식부터 한식, 일식, 퓨전 음식까지 가정 간편식에 약간의 수고만 더하면 이렇게 멋진 상이 차려집니다. 가정 간편식으로 만든 요리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나중에 우리도 이거 한번 시켜서 먹자. 집들이 음식이 메뉴 선정하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뭐 많이 힘든데 이렇게 간편식을 이용하니까 같은 주부로서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까다로운 손님이죠. 우리 꼬마 손님들의 입맛에도 가정 간편식으로 만든 음식들이 잘 맞을까요? 어때요? 엄마 이거 맛있어. 맛있어? 뭔가 되게 뿌듯하고 좀 벅차고요. 평소에 그냥 식사 때도 그렇고 뭐 갑자기 누가 손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이제 뭐 캠핑이나 이런 거 이제 나갈 때 그때도 갖고 나가면 밖에서도 되게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들이 상차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맛과 영양까지 넉넉히 담은
가정 간편식으로 가족 친구들과 정을 나누세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웅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분입니다. 네. 이번 수요는 연예가의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핫 뜨거 핫 토픽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홍정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김묘성 연예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나는 방박 떴는데 두 사람이 조용하게 인사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굉장히 민망하네요. 예. 네. 자, 소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톱스타 커플이 있죠. 바로 국민여고생 수지 씨와 한류스타 이민호 씨가 3년간 이어오던 연예의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결별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러게요. 만 2년 반이 넘었거든요. 네네. 한 매체가 또 보도를 했죠. 두 사람 결별했다. 이제 연예 관계자 말을 두 사람의 측근 말을 빌어서 그렇게 보도를 했고 네. 또 두 사람의 소속사도 인정했어요. 맞다. 헤어진 거 맞다. 근데 우리가 사귈 때는 이유가 있어도 헤어질 때는 이혼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개인적 이유로 헤어졌다. 뭐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응원하던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들 좀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 충격이 네. 아직까지도 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열애부터 결별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참 많은 관심을 받았던 커플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201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이민호 씨가 출연한 영화였죠. 강남 1970. 그 시사회 현장에 수지 씨가 드러나면서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만남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민호 씨가 수지 씨에게 굉장히 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3월이었죠. 네. 두 사람의 런던 데이트 모습이 이렇게 네. 포착이 되면서 네. 세간의 이슈가 됩니다. 그때 이제 각자 스케줄을 소화한 뒤에 런던에서 접선을 해서 네, 2박 3일간 데이트를 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무리 가려도 티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티가 나죠. 네. 그래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후에 국내 데이트 현장도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뭐 신사동, 남산 일대를 드라이브한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풋풋함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네네. 이후에 수지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도 묵묵하게 일하면서 데이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워낙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네네. 좀 일거수일투족의 화제가 됐었죠. 그러네요. 네, 이 위기설이 있었죠? 위기설 예. 있었죠. 2015년 9월이었어요. 네, 네. 공개 연애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수지 양이 어떤 글을 SNS에 연달아 올리는데 뭐냐면 가만히로 보이냐? 뭐 가만히로 보이겠지.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걸 올린 거였는데 사실 이거를 두고 두 사람 헤어져서 좀 이상한 심경을 올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악플을 달거나 이러는 팬들을 향한 것이었지 이민호 씨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때 이민호의 소속사에서도 아니다. 두 사람 잘 만나고 있다. 네. 결별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4월만 해도 두 사람이 만난 지 2주년 파티까지 네. 주변 지인들 불러서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사회 복무요원으로 이민호 씨가 군대를 갔죠. 네. 근데 이게 현역은 현역이지만 이게 뭐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한 거다 보니까 네. 두 사람 애정 전선에 이상이 있겠나 이렇게 오래 잘 사귀어오고 했는데도 결국은 흔히 말하는 고무신 커플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마음의 거리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변하면. 지금도 네. 홍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경우가 됐는데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것이 참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군대 갈 때 여자친구가 없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최근 결별을 알린 또 다른 고무신 커플이 있는 걸 보면 네. 이 말이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간극을 좁히기가 어렵나 네, 봅니다. 네. 가수 보아 씨, 배우 주원 씨 맞아요. 두 사람이 커플이었는데 또 결별 소식을 전했어요. 지인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네. 이렇게 좀 관계가 이어오다가 2017년 1월, 올해 1월이죠. 열애 사실을 쿨하게 인정을 했었는데 사실 공개 데이트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16일에 주원 씨가
이제 입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 관계가 맞아요. 지속될까라고 예. 걱정을 했는데 결국 공개 연애 10개월 만에 이별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두 사람은 워낙 공통점이 많았어요. 등산, 뭐 골프, 또 음악에도 또 조예가 깊었기 취미가 때문에. 이렇게 같으면 참 오래 갈 수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결별 소식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네. 결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우리도 배우와 가수 각자의 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요, 참 열애나 결별 굉장히 당당하게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변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예. 사실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빠는 우리 언니는 화장실도 안 가고 예, 밥도 안 먹을 것 같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예, 이슬만 먹고.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해 결혼을 해 다 비밀로 해 됐어요. 예. 근데 요새 사내 커플이 많아졌죠. 예, 예. 게다가 결혼만 공개하나요? 결혼해서 아이 나면 또 맞아요, 육아도 맞아요. 공개하고, 아. 근데 부부 생활도 또 공개하고 부부 예능에서 신숙해졌네요, 이러다 어떻게 보니까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당히 공개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네. 요즘에 보도보다 빠른 게 있습니다. 뭐 언제나 맞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 정보지가 특히나 이 SNS 메신저를 타고 네. 돌다 보니까 네. 돌고 나서 사귄다. 뭐 헤어졌다고 돌고 나서 또 헤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 충격도가 좀 낮아진 거죠. 그러네. 맞아요. 또 거짓말을 했다가는 나중에 후폭풍이 더 거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예. 전공법 일단은 진실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 인정을 하는데 소속사도 아니 막아도 막아지지 않으니까 네, 이왕 네, 사귀려면 톱스타랑 사귀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슈라도 되자라고 농담 섞인 진담을 하기도 합니다. 예, 농담 반 진담 반. 예, 언중유골이네요. 그러네요. 자, 스타 대중들이 이렇게 스캔들을 쿨하게 받아들이게 된 지는 근데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맞아요. 진행이 된 셈인데 예, 사실 예전에는 누가 봐도 연인 사이인데 그냥 좋은 오빠 동생 사이예요.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오늘 왜 이렇게 연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타들의 네. 시대별 스캔들 대처법 빠밤. 네, 먼저 2000년대부터 최근부터 한번 한번 끌어가 보죠. 살펴보겠습니다. 홍 기자님 네. 뜯어주시죠. 2000년도. 그렇습니다. 예, 2000년대는요. 일단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지도 있고 네, 네. 또 네. 네티즌 수사대들이 정말로 수사를 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보면요. 일단 대표적으로 한혜진, 기성용 부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SNS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의 네. 관심을 샀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 SNS에서 H라는 이니셜이 있었었고 네. 또 하이디의 진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혜진을 유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결정적인 사진은요. 보시면요. 두 장의 사진이 증거가 됐는데 예. 한 장은 한혜진 씨의 형부인 배우 김광우 씨가 토크쇼에서 공개한 사진이고요. 예. 또 왼쪽에 보시는 거는 기성용 씨의 그냥 맞아요, 일상 맞아요. 사진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것이 바로 매트였습니다. 동일한 매트가 깔려 있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동일한 매트로. 그런가요? 예, 보이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예. 그렇다면 한혜진 씨의 집에 기성용 씨가 놀러 간 것 아니냐? 예.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면서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두 사람의 연인 관계라는 것이 밝혀지고 네, 이 네. 매트가 소름 돋는 증거가 됐죠. 야, 무서워요. 이 사이버 수사대. 예. 네티즌 예. 수사대의 눈은 정말 매 네. 눈입니다. 피해갈 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빼박 캔트형 말고 정말 대놓고 공개 프로포즈한 경우가 있었죠. 그것도 여자 쪽에서 배우 장소연 씨가 한 토크쇼에 나와서 네. 나 곽도원 씨 멋있다. 네. 내 마음 좀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두 사람이 사실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부부로 나왔잖아요. 네. 곡성 커플로 불리웠고 이 곽도원 씨가 보니까 장소연 씨가 굉장히 차분하죠, 현명하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마음을 받아서 두 사람이 공개 열애를 했고 사실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네. 제가 지난해 칸에서 봤을 때 곽도원 씨가요. 네. 주연이니까 앞자리에 앉고 장소연 씨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둘이 부부로 딱 나올 때 딱 손을 잡고. 뒤로 먼저 잡아주는데. 로맨틱하네요. 근데 지금은 헤어졌지만 네. 그래도 아름다운 한 예. 커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2000년대 스캔들 대처법은 빼박 캔트, 반박 불가형.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이게 쿨하게 인정하고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이다 얘기를 했고. 네. 자, 이제 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90년대는요. 연인을 스타일이었을까요? 연인이라고 말 못하고 형이라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정해봤습니다.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그러네요. 이게 무슨 유형이죠? 근데 90년대까지
전까지만 해도요. 공개 연애는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네. 공개 연애를 하면 뭔가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앞으로 연애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팬덤이 굉장히 거셌어요. 그래서 네. 감히 우리 오빠랑 사겨? 라는 어떤 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야 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H.O.T의 문희준 씨, 맞아요. 베이비복스 간미연 씨의 스캔들이었습니다. 네. 그때 스캔들이 있어서 간미연 씨가 큰 고초를 겪었었죠. 네. 눈이 파인 사진, 아이고. 또 뭐 커터칼 이런 것을 받기도 했고요. 얼마나 소름 또 돋았을까. 혈서도 받았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었다고 했었죠. 네, 그러네요. 샤크라 려원 씨도 있었죠. 아니 여기는 사귀긴 했죠. 여기는 악수 한 번 했습니다.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 후보여서 악수 한 번 했는데 네, 칼 붙은 아크릴판 받았죠. 아세톤하고 식초가 들어간 아이고. 화장품 받았죠.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과 악수한 대가였습니다. 네. 네, 참 당시 분위기 저도 기억이 네.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굉장한 팬심이 있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보낸 분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7, 8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 80년대 대처법은 어땠을까요? 네. 공개 연애는 무슨 공개 연애였겠어요, 이때는. 그죠? 그렇죠. 뿐이 아니라 상상이 안 가는데요. 비밀도 결혼으로 하고요. 네. 아, 결혼도 비밀로 하고. 네, 결혼도 비밀로 하고요. 네. 심지어 신부가 내일 내 결혼인데 몰라요. 아. 바로 1984년에 예. 남양주의 한 절에서 있었던 우리의 가왕 조용필 씨의 결혼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그 기자와 관계자 한 3명이 모여서 대책회를 하고 그래 내일 거기서 하자. 이야. 이 장소도 밤 11시에 밤 11시에? 네, 결정돼서 그 당장 다음 내일 아침 날 결혼인데? 그럼요. 신부 손 데리고 가서 네. 비밀리에 그렇게 결혼을 올렸던 결혼식이 바로 1970, 80년대 대처법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용필 씨가 결혼한 그 절에서 네. 가수 유현상 씨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 최고의 수영 선수였죠. 최윤희 예, 선수와 맞아요. 연애를 했었는데 그때 네.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도 숨기고 하객을 단 4명만 불러서 비밀리에 결혼한 이 절이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라는 곳인데요. 네네네. 당시 스타들의 비밀 결혼의 핫스팟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참 이런 절도 굉장히 또 이런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유명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 저도 몰랐는데 봉선사네요, 봉선사. 네. 자, 이제 60년대로 나보겠습니다. 60년대의 대처법은 뭔가요, 김 기자? 스캔들만 나면 네. 바로 책임져. 결혼해야 돼. 라고 되는 거였죠. 그냥 네. 톡박동이었습니다. 예.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최보람 씨인데요. 아, 최보람 그래요? 씨는 그때 김민자 씨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네. 그때 요런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네. 김민자 씨를 소위 말해서 꼬이기 위해서 친한 기자를 설득합니다. 예. 그래서 스캔들 기사를 만들어내죠. 스캔들이 났으니 우린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결국 네. 결혼에까지 골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때부터 네. 성공한 이후의 웃음소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군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오늘 연기 대상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도 시도하고 연말에 한번 계신데. 하죠. 하죠. 굿모닝 연기 대상. 네네. 예. 근데 이게 말하자면 서동요를 부른 거잖아요. 저 여자는 맞아요, 내 맞아요, 여자.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최보람 씨처럼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세계적 스타 성룡 씨가 아시아 지금까지도 최고 미녀라 불리우는 정윤희 씨한테 정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서동요를 불렀는데 정윤희 씨가 예. 단호하게 거절. 아하. 그 성룡 씨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네. 자, 시대별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네. 시대별로 연애하는 방식이 참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공통점은 있네요.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스타도 예외는 아니다. 자, 굿모닝 시청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연애와 사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연예계에서 어떤 스타의 날씨가 맑고 또 어떤 스타의 날씨가 흐린지 연예계의 날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연예 온도. 자, 추혜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간 날씨 연애의 온도입니다. 먼저 오늘의 맑은 날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마동석 씨입니다. 헐리우드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까지 활동의 청신호가 켜진 마동석 씨의 기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흐린 날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린 날씨 속에는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 씨가 있는데요. 음주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자숙 중에 발생한 일이라 팬들이 등을 돌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맑은 날씨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연인 예정아 씨와 애정전선도 맑음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마동석 씨가 아주 2017년도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와중에 미국 할리우드에서 러브콜까지 받았다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범죄도시 700만 돌파 지금 네. 눈앞에 두고 있고요. 예. 거기다 조금 부족한 이보다는 브라더. 부족한 영화인데 브라더도 지금 147만 흥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게다가 여기가 어디냐? 마블리 마동석이라 그럴까요? 비슷한 미국의 그 마 회사에서 마사에서 네, 어벤져스, 토르, 아이언맨 이런 거 나온대잖아요. 예. 러브콜을 보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네. 우리 마동석 씨가 네.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좀 이따 김 기자가 알려주시겠지만 제가 이거 예감했던 거 궁금하네요.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해 또 바로 칸에 갔는데 네. 지난번에 아니 이 부산행 나오는데 네. 이 마동석 씨가 맨손으로 좀비를 한 명씩 때려 잡을 네. 때마다 세계의 영화인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영화 관계자들도 눈여겨봤던 거죠. 예, 그래서 또 이런 이미. 러브콜이 이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시동을 걸었던 얘기네요. 네, 예. 러브콜에는 콜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아이언맨이나 헐크처럼 네. 마동석표 히어로물을 극장에서도 볼 수 있게 될까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죠. 네. 뭔가 이제 근육질의 몸매 마동석 네네네. 씨가 악당들을 잡고 지구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합성 사진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죠. 헐크랑 연결이 네, 목이 돼 조금 있네. 없는데 네. 네, 마동석표 헐크와 토르 지금 이렇게 아메리칸 그렇죠? 예, 그 토르까지 토르. 지금 보여주고 예. 있는데요. 이렇게 참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또 유년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영어도 되는 맞아요, 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주 잘 풀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참 아쉽게도 예. 이런 헐리우드의 제안을 좀 고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요? 한국에서 예정된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예. 또 마동석 씨는 의리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맞아. 많은 한국 예. 제작진들, 스태프들과 맞아요. 했던 약속을 그냥 저버릴 수 없는 거죠. 초심을 버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하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네네. 할리우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구를 구할 히어로 마동석의 모습은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정돼 있던 스케줄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누구나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헐리우드의 제안을 거절했다. 예정돼 있던 쉽지 영화. 않은 결정이었을 그래서 텐데요. 예정화 씨하고도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네. 마동석 씨랑 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어제도 촬영 중이더라고요. 바로 이런 그래요? 촬영 때문에 거절을 한 네, 건데 네. 저는 일단 한국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마동석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인연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할리우드를 가겠지만 한국 관객과 한국 영화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멋진 거기다가 당신. 귀여운 부분까지도 있어요 또. 마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야. 자, 이뿐만이 아니죠. 마동석 씨 겹경사 소식이 또 있는데 네. 최근 개봉한 범죄도시의 관객 수가 이제 700만을 향해 가면서 약속했던 공약을 언제 이행해야 하나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00만 넘으면 공약한다고 그랬는데 700만을 앞두고 한참 있으니까 넘었으니까, 지금. 그게 네. 바로 공약이 뭐냐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네. 범죄 도시에서 사는 이 시민들을 안전하게 귀가해 주겠다는 건데 네. 지금 한 3작품 정도를 막 연이어 촬영하다 보니까 짬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나 마동석 씨 반드시 약속 지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은 네.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강인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예. 음주 상태로 한 여성을 폭행해서 무리를 빚었었는데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자초지종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강인 씨 사실 그간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폭행 사건입니다. 네.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4시 30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강인 씨가 한 주점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죠. 네. 그런데 이 폭행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가해자의 그 처벌을 원치 않으면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예.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입건은 하지 않고 네. 그냥 경찰은 강인 씨를 훈방 조치해서 이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강인의 여자친구다라고 주장했다라는 설이 이제 좀 흘러 전해오면서 네. 여자친구 폭행 사건으로 처음에 네. 보도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소속사는 친구인 것으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친구와 다툼이 있던 중에 오해를 빚었고 경찰이 현장에 온 것은 맞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사과를 했고 현장에서 원만히 해결이 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리는 됐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의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네. 지금 강인 씨는 자숙 중에 있던 기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 또 다시 폭행이라는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네, 팬들이 네. 굉장히 실망감이 크겠네요. 네, 지금 드러난 것만 4번 네. 사건 사고가 있는데 이게 모두 음주와 관련이 있어요. 뭐 짧게라도 잠깐씩 짚어보면은 네. 먼저 2009년 9월에 그 이제 그러니까 술을 먹고 폭행을 했다. 네. 아니 나는 도망만 다녔다라고 했는데 CCTV를 보니까 나중에는 나중에는 함께 그 폭행을 주고받은 게 나왔었어요. 그때는 근데 다행히 기소유예가 됐죠.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차해 있는 택시 승객도 2명이나 타고 있는데 또 뒤에서 받고 또 뺑소니를 하고 6시간 후에나 경찰에 출두했어요. 요때 벌금 8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어나요. 바로 그래서 이번에는 또 가로등을 혼자 들이받고 네네. 그래서 또 벌금 700만 원. 근데 사실 요때 벌금 2번 받으면서 특혜 논란도 있었고 개과천선하겠습니다 약속도 했는데 바로 이번 11월에 또 이런 음주 폭행 시비가 일어서 물론 훈방이 됐지만 지금 팬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팀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퇴출 서명운동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네. 슈퍼주니어가 데뷔 12주년입니다. 네. 강인 씨가 자숙으로 쉰 게 9년이에요. 아이고. 3년밖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예. 심각한 자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게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실제로. 네. 이제 어떤 술버릇처럼 술만 마시면 운전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본인이 이거를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치료까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13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멤버 수를 자랑하면서 데뷔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집중됐던 그룹이기도 하고요. 네. 멤버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 또한 구설수에 시달린 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슈퍼주니어의 멤버 성민 씨 또한 팬들로부터 활동 보이콧을 네.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4년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이런 결혼 관련 소문들이 있었고 기사들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었고요. 네. 이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팬들의 댓글은 SNS에서 지워버리는 그야말로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네네. 게다가 팬들에게 받은 선물을 커플 아이템으로 착용했던 모습이 또 그런 일이 그야말로 있었죠. 들키게 네. 되면서 팬들의 분노를 샀죠. 결국 이번에 컴백을 앞두고 성민의 활동을 좀 저지를 하기 위한 팬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이를 받아들여서 성민 씨는 이번 플레이 앨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성민 씨만 이제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최시원 씨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불독이 이웃집 여성을 물어서 사망까지 하게 된 뭐 지금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맞아요. 그 사건의 시작이다 보니까 참여를 못했었는데 사실 지금 6명밖에 참여 시작을 못했는데 이 활동이 계속 잘 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조만간 악재가 좀 거치고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싱그러운 풋고추. 날것으로 먹어도 좋지만 요리를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 밥도둑 고추 장아찌부터 달콤하고 매콤한 고추잼까지.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풋고추의 반전 매력을 알아봅니다. 경남 밀양시 무안면. 이곳에 가면 풋고추의 화끈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 아삭하게 익어가는 풋고추의 모습이 정말 탐스럽죠? 실례할게요. 예. 여기 저 고추가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아, 예,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밀양 무안이 청양고추의 주산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풋고추란 완전히 익지 않은 푸른 상태의 고추를 말하는데요. 청양고추와 꽈리고추, 오이고추 등이 모두 풋고추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밀양시는 청양고추의 주요 생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그거 둘러보시면은 무안면 전체가 하우스입니다. 여기 고추 하우스밖에 없습니다. 알싸한 맛이 살아있는 풋고추. 어떤 요리를 하면 좋을까요? 된장에 간단하게 무치는 거 하고 고추 소스하고 고추전하고 고추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예, 고추를 하고 무궁무진한데 지금은 뭐 그냥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요리는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풋고추 된장 무침. 지금은 시기적으로 제일 가피가 얇고 지금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지금요? 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풋고추는 지금부터가 먹기 딱 좋은 제철이라네요. 에는 사과의 18배에 해당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A, 비타민 B, 섬유소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시력 보호, 또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풋고추로 차린 푸짐한 한상. 풋고추 요리만 있으면 잃어버린 입맛도 금세 돌아온다고 하네요. 특히 멸치와 고추를 다져서 만든 고추 소스는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뚝딱하게 만드는 무안면 최고의 밥도둑으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내가 그러지만 진짜 맛있네. 얘 진짜 맛있어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요리를 해서 먹어도 좋은 풋고추. 그런데 이 풋고추로 상상도 못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이름하여 풋고추 잼. 어떤 맛일지 짐작이 되시나요? 풋고추 잼을 만들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시 강남구. 이곳에서 과연 풋고추 잼을 만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재료가 잼이 된다. 잼 전문가 윤수연 씨를 만나봤는데요. 매운맛이 살아있는 청양고추를 큼직하게 썰어서 올리고당과 함께 끓여주는데요. 이 고추는 잼을 만들 때 매운맛만 우려내고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멸치볶음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매콤한 조림을 만든다거나 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매운맛이 올라오면 블루베리를 넣어 색을 잡아주는데요. 사과나 딸기, 복분자 같은 과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끓기 시작하면은 산을 넣을 건데요. 산을 이렇게 넣어주면 색이 바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과일이나 채소가 가지고 있는 색이 선명하게 변하기 때문에 예쁜 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산이 하는 거예요. 향과 색이 잡힌 잼을 병에 담아내면 달콤하고 매콤한 풋고추 잼 완성! 채소 내에 있는 섬유소의 질긴 부분이 익히게 되면 부드럽게 바뀌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나 소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 매운 걸 못 드신 분들에게는 조금 매운맛이 한층 이제 완화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빛깔의 풋고추 잼. 함께 넣는 과일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되게 잼 중에서는 되게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끝맛이 매콤하고 그래서 다른 고기 종류랑 다른 음식들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고추 잘 먹어요? 아니요, 아삭이 고추밖에 못 먹는데 이 잼은 고추랑 과일 여러 가지 좋아하는 과일들을 섞어서 먹으니까 달달하면서도 매콤하고 맛있어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풋고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요즘 싱그러운 풋고추로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만큼 커피를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 또 있으랴. 습관처럼 커피를 마시곤 하는데요. 점심 먹고 동기들이랑 같이 한 잔씩 마시는 것 같아요. 1일 1잔. 네, 좀 마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나요? 커피나무를 심어 키우고 커피콩을 재배하고 커피콩을 볶는 등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만나기까지
무려 132리터의 물이 사용된다는 사실. 125ml짜리 커피 만들려고 저렇게 많은 물이 들어간다니까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물은 아무래도 아껴서 써야 되는 거니까 커피나 이런 음료 같은 거 많이 줄여서 물을 좀 아껴야 하지 않을까. 즐겨 먹는 파스타는 어떨까요? 밀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면을 삶고 씻는 등 파스타 한 접시를 맛보기 위해선 약 2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는 것. 이처럼 흔히 접하는 식품과 제품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양의 물이 소비되는데 물 절약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있답니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라는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품 물 발자국 인증을 도입하였습니다.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소모되는 물의 총량을 물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바로 물발자국 인증 마크. 이를 통해 제품의 전 과정에서 소모되는 물의 양을 알 수 있다는 것. 물 부족과에 국가에 대응하는 그런 인증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을 아끼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물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물발자국 제품이 있다고 해서 저 찾아왔는데요. 네, 저희 물발자국 선정된 제품은 이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물발자국에 선정된 제품입니다. 물발자국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다름 아닌 정수기였는데 생산 과정에서 물 소비량과 수질 영향을 미리 파악해 물발자국을 최소화, 23세제곱미터의 물발자국 인증을 받았답니다. 이 정수기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수기가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생산할 때 그만큼 공정에 투입되는 물량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사이즈가 한 50% 정도 줄었고요. 제품에 소비자 패턴을 고려를 해서 경량 수출 버튼을 넣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의 한 컵의 양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하는 데 지금 노력을 해서 실생활에서 소비되는 물의 양까지 고려한 정수기. 물발자국 인증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데 이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들은 그 물 발자국을 보고 또 착한 소비 아니면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서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물 발자국 제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 발전 유공자 포상 및 물발자국 인증 제품에 대한 수여식을 개최했는데요. 올해 초 물발자국 인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9개 기업, 10개 제품에 대해 국내 최초로 물발자국 인증을 부여한 것. 우리의 삶과 소비생활 전반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에 물발자국 산정은 국내 기업 어디든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하고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했던 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물발자국 인증에 관심 가져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제품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환경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물을 좀 적게 쓰고 그런 제품에 확실히 눈이 더 갈 것 같긴 해요. 더 그런 마크가 있는 제품에 약간 더 신뢰가 더 많이 갈 것 같고. 물발자국 인증 제도. 앞으로 물발자국 인증 마크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상한자의 장하순입니다. 오늘도 쉽게 연상에 공부하는 한자 공부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배워볼 한자는 모방입니다. TV 속 장면을 보면서 모방이 들어간 단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상 공부법. TV 속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리 어디 갔냐? 우리 에리가. 얘네가 자꾸 없어지네. 가만있어 봐.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짠! 마음에 들어? 이따가 한번 해보자. 다 걸렸어, 이제 있네. 잘 보셨나요? 몸집이 작은 비글남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묘안으로 목에 방울을 달아준 상황. 이번에 배울 한자 단어는 무엇일지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서 잠깐. 강아지를 쉽게 찾기 위해 방울을 단 상황에서 연상되는 모방이 들어간 한자는? 제가 찾은 단어는 방법인데요. 그럼 오늘 찾은 단어 방법. 한 글자씩 배워볼까요? 오늘의 한자 방법. 모방 법. 방법은 모방과 법법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어떤 일을 해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모방은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쟁기의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모방, 방향, 방법을 의미하는 글자. 모방. 법법은 삼수병과 갈거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법.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규칙이 있다는 뜻이 법, 방법이라는 의미로 발전된 글자. 법. 이번에는 모방을 붓으로 하는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한 나그네가 하룻밤 묵을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을을 돌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나그네에게 빈 방을 내어주며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모방이 부수인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든 것처럼 부수가 같은 한자로 이야기를 만들면 한자를 쉽고 재밌게 외울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한자 모방, 법. 나그네 려, 돌, 선, 베풀, 시. 오늘의 굿모닝 연상 한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 나가겠습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어디죠? 네, 오늘은 국민들의 마음까지 유쾌, 상쾌, 통쾌하게 뻥 뚫어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윤영균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오셨던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고요. 지난해 설립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한 3분의 2, 약 한 64%가 산림입니다. 그런데 그 산림이 과거에는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7, 80년대에 다행히 치단 녹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나라 산림이 다른 나라에 견주어도 아주 손색이 없는 울창한 그런 숲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울창한 숲을 다시 국민들에게 복지 자원으로 되돌려줘야 할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리 국민들의 국민 소득도 많이 올라갔고 또 여가 시간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숲을 찾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다른 채널에서 자연인을 찾아가는 프로가 있는데 여기도 배경이 거의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이 정말 많은 거고 자연으로 회귀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탄생인데요. 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계의 탄생은 숲과 명상이네요. 이게 대체 뭐죠?
네, 저희가 이제 생애 주기별로 이 숲에서 어떤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모식도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복직을 하면은 영국에서부터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숲에서 태어나서부터 자연으로 회년기 돌아갈 때까지 숲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생애 주기별 산림 복지라 그러고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탄생기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숲을 찾는 그런 그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특히 젊은 부부가 숲에서 명상하고 산책하면 보다 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에서는 숲에서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유아예요, 유아.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 그렇죠. 볼까요? 자, 유아는 숲 유치원이네요. 숲으로 이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자라게 되면은 유치원에 가게 되고 또 어린이집에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는 게 도시의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밟을 수가 아이들을 없죠. 좀 더 자연과 함께 숲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숲에다가 숲 유치원이나 유아숲 체험원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하고요. 컸어요 좀. 청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숲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은 유아들이 청년으로 자라서 레포츠. 네, 이게 좀 산림 레포츠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청년기에 가면은 이제 좀 더 활동적인 그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종류가 다양해요. 뭐 산악 자전거도 있고요. 지금 이제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이. 예, 그렇습니다. 산악 마라톤도 있고 또 뭐 행글라이더도 있고 산악 스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야영 숲 캠프도 있고 뭐 이런 게 해서 청년기에도 숲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죠. 청년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활발하게 숲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코스염이 자랐어요. 중장년층. 어떤 걸 노릴 수 있을지 한번 뜯어봐 주시죠. 자, 중장년층에는 국립산림치유원이 있네요. 뭐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치유의 숲이라 그러는데요. 중장년기에 들어서면은 많이 뭐 스트레스도 직장인들이 쌓이게 되고 또 우리 건강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위험해질 그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숲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설이 작년도에 경북 영주 예천의 국립산림치유원이라는 산림치유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개원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에다 만드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곳도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산림치유원에서는 감정 노동자라든지 학생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치유원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 휴식도 하고 힐링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치유원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건물이라든지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시는 건데. 숙박시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요즘에는 이런 건 없더라도 각 그 숲이 있는 곳은 다 보니까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맞아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는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뜯어도 될까요? 그렇죠. 국립하늘 숲추모원. 이제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회년기에는 다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늘숲 추모원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추모 시설이고요. 지금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화장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분을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묻는 수목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수목장님이고요. 이것은 이제 처음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세워진 수목장님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늘숲 추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묘지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숲속 야영장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후손들이 야영을 하면서 조상이나 이런 선조들을 늘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이 슬로건대로 숲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윤 원장님께서는 초대 산림복지진흥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많이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현욱의 굿모닝. 현재 시각은 8시 4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채널의 DDF 샵에 나가 있죠. 유혜인 씨 날씨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눈이 내린 곳이 많은데요. 이 눈이 얼어서 빙판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나오실 때 미끄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월이 채 한 주도 남지 않은 만큼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겨울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주말에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어젯밤부터 서해안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오늘 새벽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호남과 경북 서부에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는 오늘 아침부터, 그 밖의 지역은 낮부터 차차 그치겠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시간도 길고 기온이 낮아서 내리는 눈이 그대로 쌓여 최고 5cm가량이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빙판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영하 2도, 낮에도 크게 오르지 못해서 3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영하 3도로 시작하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눈이 내리는 가운데 대기는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대구가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6도, 전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겨울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눈비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까지는 영하권을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네, 겨울에는 보습이 참 중요하죠. 오늘은 천연 보습 성분인 쉐어버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쉐어버터는요,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서 신생아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피부 재생작용, 치유작용을 톡톡히 해줘서요, 극건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에게도 참 잘 맞는다고 합니다. 특히 목주름에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이번 겨울 쉐어버터로 피부 보호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 알려드렸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11월 24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